그러면 절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지나간 9월은 있고요. 이제 10월 준비해 보셔야죠. 절대 전략 토마토 투자 클럽의 이정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우입니다. 네. 오늘 장 한마디부터 알려주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는 저는 악재 해소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악재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도 힘들다, 독일도 힘들다, 자꾸 이런 뉴스밖에 안 나오는데, 오늘 그래도 이 금요일장에서 저는 조금 많이 그래도 버텨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장 초반에는 좀 강세를 보이다가 점차 어느 정도, 중국 증시 개장 전까지만 해도 불확정을 보이다가 중국 개장 이후로 좀 상승세를 보이더니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좀 힘이 없었던 모습이지만 그래도 오늘 조금 더 좋은 모습은 보여줬다. 그래도 어떻게 본다라면은 양봉까지도 만드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모습까지도 보여줬었습니다. 장중에는 양봉까지도 올라갔다가 종가는 지금 음봉으로 마감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분위기 있는 금요일이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어떻게 본다라면 지수를 보신다라고 한다라면 이 대체적으로 악재 구간일 때 금요일 때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의 신호가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떨어질 때 금요일은 다 하락이었고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날인데 금요일 치고는 잘 버텨줬다. 만약에 다음 주 금요일이 저는 되게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금요일날 종가가 약간 플러스로 마감을 한다라면 좀 더 기분이 좋게 시작하지 않을까, 바닥권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다라고 좀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악재 해소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확실히 이제는 좀 바닥이 나오고 여기에서 뭔가 좀 애쓰는 구간으로 보시는 거세요? 아니면 네,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라는 시각이신가요?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라고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긴 터널은 하나 지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바닥권에서 어떻게 본다면 거래량이 좀 터져줬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조금 더 다음 주 시장은 그래도 이번 주보다는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장에서의 체크포인트 어디에서 그런 신호를 포착하셨나요? 원달러 환율이 이제는 조금은 주춤해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진짜 1,500원 가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1,430원대에서 약간 머물러지고 있다. 여기서 약간 1,400원대로만 조금만 밀려준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분위기는 다시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거는 기관들의 매수세가 조금 심상치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하루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외국인들도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주는 모습, 환율이 어느 정도, 이제는 여기서 어느 정도는 좀 기간값이 필요하겠구나. 여기서 더 올라도 오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가격대는 괜찮다.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환율이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 그리고 기관이 코스피에서 좀 사줬던 모습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봤고 그리고 오늘장 체크포인트로는 시총 상위주들의 52주 신저가 발생이 나왔어요. 삼성전자도 장중에 신저가 나오는 모습세가 나왔다가 어느 정도 장 막판에는 좀 올라주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저번 장에서도 약간 바닥 구간일 때 바이오주들이 약간 선방하는 모습세가 나왔었는데 전체적으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좀 선방해줬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어느 정도 오늘 음봉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이틀 정도는 바닥을 찍고 올라와주는 모습세가 있었다. 이런 부분 봤을 때 조금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바이오주들이 오르고 나서 다른 개별 종목들이 또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는 4거래일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준비해 본다라는 마음으로 일정 좀 정리해 주세요. 네, 다음 주는 4월 내일입니다. 월요일 날 개천절로 휴장을 하고요. 중국 증시는 3일부터 7일까지
국경절 휴장을 합니다. 원래는 코로나 이전에는 국경절 때는 약간 여행 관련주들이나 화장품 관련주들이 약간 상승세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중국 봉쇄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큰 폭으로 상승이나 약간 이런 부분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다음 주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본다면 신규 상장주들의 공모천약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요즘 적극적으로 다들 현금 확보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여기서 괜찮은 종목을 보이신다라고 한다면 공모천약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보유한 현금을 알뜰하게 쓰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10월 4일부터 5일까지 탑 머티리얼이 공모천약이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소부장 업체로 전극 소재를 제조하는 회사고 차세대 사업으로 양극재 개발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로는 코인테크가 있는데 이게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본다라면은 탑 머티리얼이 공모청약에 흥행을 어느 정도 한다라고 한다라면 이게 최대 주주로 약간 훈풍이 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는 다음 주에는 코인테크를 좀 더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탑 머티리얼이 공모청약 관련해가지고 막 몇천 대 1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흥행을 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 업체로는 10월 4일부터 5일까지 OSP라는 종목이 공모천약을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다 색다르다. 약간 펫푸드 전문 업체고 미국 유기농 인증 및 한국 친환경 유기농 인증을 획득한 회사입니다. 요즘 뭐 어떻게 본다라면은 애견 관련 사업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유리하게 좀 상장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최대 주주로는 이 회사도 우진 BNG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OSP 같은 경우도 흥행이 약간 성공을 할 경우에는 약간 OSP를 기다려서 OSP를 사야지 약간 이런 마인드보다는 최대 주주인 우진 BNG를 좀 보시는 전략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으로 어떻게 본다면 제가 제일 기대하는 종목이 공모청약이 나오는데 SBB테크라는 종목입니다.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진행을 하고 기계장치의 구동 부품이 베어링 감속기 전문 업체고 국내 최초로 세라믹 볼 베어링을 국산화했습니다. 그리고 로봇용 감속기 순수 국내 기술로 국내 최초 국산화 및 로봇 드라이브로 상품화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종목도 어떻게 본다면 저는 이게 제일 많이 흥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최대 주주인 KPF 이 종목을 좀 더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SBB테크 같은 경우는 근데 적자 기업이긴 적자 기업입니다. 기술 특례로 상장을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본다면은 적자 기업이 흑자로 돌아가고 요즘 어떻게 보면 핫한 로봇 관련주가 상장을 할 계획이다. 그거 관련해가지고 최대 주주인 KPF를 좀 더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사페론이라는 신약 연구 개발 전문 바이오 업체가 공모천약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진행하는 개발 중에 아토피 치료제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해가지고 임상 1상을 진행 중인데 이런 종목도 있으니까 좀 더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다음 주 좀 지표 발표 중에 중요한 거는 미국 8월 무역 수지가 발표됩니다. 요즘 어떻게 본다라면은 계속적으로 지표 관련해가지고 지표가 안 좋게 나올 때 조금 지수가 많이 출렁이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예상치랑 부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10월 7일날 이제 애플 아이폰이 국내 출시를 하는데 요즘 어떻게 본다면 중국에서는 약간 13 대비 14가 흥행을 약간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아이폰 관련주들이 약간 악세를 보였는데 약간 국내 출시할 때 어느 정도 13보다 흥행이 더 된다라고 한다라면 좀 더 지금은 많이 눌려 있는 아이폰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음 주는 어떻게 본다라면 남은 현금을 공모청약 관련주들을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장이 그래서요. 오늘도 신규 상장한 WCP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6만 원 공모가였는데 지금 4만 원대 거래 마쳤고 사실 이 종목도 2차 전지 쪽이어서 그렇게 뭐 섹터라든지 나쁜 평가를 받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다음 주 공모주들은 좀 다를까요? 다음 주 공모주들도 좀 더 나눠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서 저는 제일 눈여겨보는 종목은 SBB테크라는 로봇 관련주. 이게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서 페페터리 관련주가 얼마 전에 상장했었잖아요. 성일하이텍이랑 세피케미 상장하면서 페페터리의 시장을 좀 더 키웠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이 SBB 테크가 약간 흥행이 성공을 한다라면 전체적인 로봇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더 눈여겨 보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여기서 공모 청약 중에서 가장 눈여겨보는 거는 SBB 테크이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체제주의 KPF를 좀 더 눈여겨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청약 들어가기 전에 뭐 경쟁률, 기관 경쟁률, 일반 경쟁률은 또 여러분들 하실 때 실시간으로 좀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다음 주 전략은 반등 시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자. 떨어질 때 종목들은 어떻게 본다라면은 다 같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올라갈 때는 시장의 주도주만 많이 올랐던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다들 알고 있던 태조 이방원이 대표적인데 약간 이번 시장이 올라갈 때 또 다른 제2의 태조 이방원이 나타날지 아니면 기존에 올랐던 태조 이방원이 올라갈지는 아직은 확실하게는 모릅니다. 근데 어느 정도 반등을 했을 때 현금을 확보해 놔야 그 반등하는 주도주를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주 정말 힘든 장이었는데 저는 그래도 이번 주가 너무 공포감이 심해서 다음 주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반등 시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주도주를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좀 바닥 시그널이 나온다고 하시길래 그럼 살 때로 보시나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반등 시 현금을 확보해 둬서 어떤 쪽에서 주도권을 잡아가는지 보자 이렇게 전략을 세워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연휴 좀 편안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토마토 투자클럽 이정호 전문가였습니다. 뭐 공포감에 휩싸인 그런 하락은 이제는 좀 진정이 됐는데 그렇다고 여기에서 매수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의 현금을 좀 만들어 놓고 이후에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좀 잡혀가는지 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자 이렇게 절대 전략 나왔습니다. 저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녁 9시에 진행되는 미스터 진단에서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신청받고 있습니다. 022128-3388번이고요. 오늘 이종목 전문가, 최인호 전문가 두 분이 함께합니다. 이 두 분의 시각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9월 한 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지나고 나면은 이 9월 얘기 많이 할 겁니다. 그때 원달러 환율이 얼마까지 갔었지, 지수가 한 달에 얼마나 빠졌었지, 이렇게 말이죠. 한 달 동안의 양지수는 10% 넘게 하락했는데요. 남은 4분기는 좀 반격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